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철학사 학원 제5장 남북조의 현학 상 부분과 제6장 남북조의 현학 하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부터 다룰 시기는 위진 남북조 시대의 사상입니다. 이 시기는 후한 멸망 이후인 서기 220년부터 수나라가 통일하는 589년까지를 말합니다. 후한 시기에 고문경학이 등장하면서 예언서인 참서와 음양가로 확장 해석한 위서를 거부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가학설이 부흥할 수 있었고 이를 당시 현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한나라 시기에 유가를 토대로 음양가와 도가를 해석했던 학문적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금문경학이 음양가를 더 강화한 것이라면 고문경학에서 도가를 학문에 더해 그 역할을 강화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현학은 도가를 더욱 부흥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으로 도가를 신봉한 사람들도 여전히 공자를 최대의 성인으로 받들면서 공자의 학설을 사상의 정통으로 여겼다고 풍우라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북조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삼국시대가 포함됩니다. 삼국시대에 도가학설을 체계화한 학자로 하한과 왕필을 꼽을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하한은 도는 무이고 구체적인 유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유에 편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노자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앞서 노자에서 무는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각할 수 없지만 있는 무는 사물을 시작하고 사물의 본분을 완성시키고 모든 곳에 두루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한은 장자의 이성을 통한 정감의 순화를 해석한 이 세상에서 만난 사물과 관계에서 조용히 머물다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여 돌아가면 정감인 애락이 개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들어 성인은 희로애락의 정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필은 사람에게 있는 정감 역시 자연의 본성으로 애락을 지니고 사물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공자가 자신이 가장 아꼈던 안자가 죽자 통곡한 장면을 해석했습니다. 다만 성인은 정감을 느끼면서 사물에는 응답하지만 사물에 얽매이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필은 장자를 확대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하한과 왕필의 현학은 앞선 금문경학과 고문경학의 학문적 성취 위에 도가를 부흥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학문에는 도가뿐만 아니라 음양가 이론인 역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왕필은 역의 복귀에 대해 말하면서 회복에 대해 말했습니다. 복귀의 복은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말로 원상으로 사물이 복귀되는 회복은 사물 변화의 근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학에서 다루는 도에서 핵심은 무와 무위입니다. 성인이 도를 본받아 허심하고 무위하면 성인 자신의 사업은 그르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며 인민과 만물도 각자의 본성에 안주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도가의 학설로 육아 경전을 해석하게 되는데 이것을 현학가의 경학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나라 때 하한의 논어 지폐와 왕필의 주역주를 논어와 주역의 국가 표준 주회로 정했는데 이것으로 육아를 도가로 해석하는 흐름이 정착된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도가의 학문이 성행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형식과 의례에서 해방되어 예교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고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풍을 완적, 해강, 유령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장자와 노자를 좋아했고 이를 해석하면서 사물의 사이에 구별을 두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완적은 삶과 죽음 역시 구별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세계의 모든 만물 역시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장자의 상대주의와 통칙의 인식론적 이론을 가져온 것인데 완적은 이를 실천적인 행위로까지 확대합니다. 따라서 장자의 이론에서 가져왔으나 장자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풍우라는 설명합니다. 해강 역시 완적과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는 군자란 마음에 시비의 선입견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서 어떤 행위도 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지 않는 대로 둠으로써 똑같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해강도 완적처럼 이를 삶에 적용해 양생을 꾀하지 않는 사람이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보다 더욱 현명하다고 말하면서 자기 몸을 돌보는 인위적인 노력은 자연에 위배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령도 완적과 해강과 동시대 사람인데 이들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삶은 자유분방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들이 말한 자연에 따른 삶이었습니다. 육신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삶의 토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에 대한 근거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가져왔지만 이는 노자와 장자가 애초에 주장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풍우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주장하고 삶으로 보여준 것이 남북조 시대에 나타났던 현학을 토대로 한 하나의 기풍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완적, 쾌강, 유령의 삶과 같은 자유분방한 인생관은 열자의 양주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자에는 위진시대 인물의 작품이고 유물론과 기계론 및 쾌락주의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방은 도덕과 사회관습의 속박을 거부하는 것이고 통과 다른 모두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행불행과 성패를 멸시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지칭한다. 위진시대에 이런 사람들에게 풍류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들은 모두 육아의 명교를 완전히 반대한 사람들이다. 양주편에서 다룬 인생관은 즉각적 쾌락주의입니다. 오래 기다리고 지속할 수 있는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현재의 삶을 즐기면 되지 무슨 겨를에 죽은 뒤를 생각하겠는가가 양주편 인생 철학의 전부라고 풍우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누릴 쾌락이 현재의 눈앞의 쾌락을 희생할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말합니다. 이치상 장생의 도리도 없다. 생은 중시한다고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몸은 사랑한다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무엇 때문에 장생을 도모한단 말이냐. 인간의 정감의 기호는 예나 지금이나 같고 신체의 안일도 예나 지금이나 같고 세상사의 고락도 예나 지금이나 같고 실안의 변동도 예나 지금이나 같다. 이미 다 들은 것이고 이미 다 본 것이고 이미 다 경험한 것인 만큼 100년도 오히려 지겹거늘 왜 장생의 고통을 자처한단 말인가. 이는 서양 철학사 중 키레네 학파와 같습니다. 이를 보완한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금욕주의적 쾌락주의인데 고통이 없고 심신이 태평한 상태를 쾌락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키레네 학파와 양주학의 인생관처럼 즉각적 쾌락주의나 에피쿠로스 학파의 금욕주의적 쾌락주의나 모두 쾌락에 대해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달리 보면 시대가 우울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관적인 사상으로 볼 수 있다고 풍우라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장자학과 노자학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유분방한 인생관은 도가의 분파로 볼 수도 있지만 도가의 노자학과 장자학에는 그런 주장이 없다. 또 노자학과 장자학에 자연주의가 있지만 열자 일부의 주장처럼 극단적으로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인 면은 없다. 장자에는 또 신비주의 성분이 있다. 자연주의와 신비주의가 일관된 철학으로 결합한 것이 서양 철학사 중에 스피노자이고 바로 장자학의 특색이다. 계속되는 위진 시대에 장자학을 새롭게 정립한 학자로 곽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장자학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자신의 이론을 덧붙임으로써 도가 철학을 재해석한 학자로 평가받습니다. 여기에 향수라는 학자가 언급된 것은 곽상의 저서를 통해 당대 유능했던 다른 학자인 향수의 이론 역시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화란 사물은 모두 스스로 그 자체이므로 다른 의존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할 때 장자는 도 개념을 이용했습니다. 도는 이미 무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물에 앞선 것도 없는 셈입니다. 사물 스스로 그렇게 생겼고 그렇게 만드는 존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홀로 스스로 생길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조물주 미신에 대한 반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물의 겉현상은 그 까닭을 알 수도 있지만 그 근원의 근원을 추적하여 끝까지 나아가면 결국 아무런 까닭 없이 그 자체 그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미 그러한 것인 이상 애초부터 그 까닭을 물을 필요가 없었고 그 사물을 그대로 승인하면 그만이다. 앞서 독화에서 살펴본 모든 사물은 다 스스로 창조되고 어떠한 의존 대상도 없다는 것은 사물이 서로 관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물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장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간의 어떤 사물도 그 안에 여타의 모든 사물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회현상도 한 사람의 행위와 생각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장자주의 내용은 모든 사물은 각자가 홀로 스스로 생길 뿐이라고 했고 이들이 서로 엮여 관계를 맺으며 항상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풍우라는 서양 철학사의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론에 빗대고 있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이 세계는 변하지 않는 것을 토대로 한다고 했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의견은 동시대에 존재했고 인간 인식론에 언제나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장자주에는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이론적 내용이 있습니다.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은 완전히 상반된다. 장자주의 그 두 철학
철학과 유사한 점이 공존하는 까닭은 장자주가 유는 유일 뿐이라고 한 것은 우주 전체에 대한 말이고 만물은 늘 변한다고 한 것은 우주 간 각 개체 사물에 대한 말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장강의 물은 시시각각 변천하나 장강은 여전히 장강이다. 어느 시대에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일을 할 때 때에 따라 다른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인은 자기 앞에 문제에 응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흐름에 적응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위의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 따르면서 순리대로 하는 것이 바로 무위입니다. 새로운 시대 상황이 생기면 사람은 자연히 새로운 시책, 새로운 제도로서 대응한다. 이것은 바로 상황의 필연이고 인간의 자발적 행위이다. 인간의 자발적 행위에 맡길 수 있으면 무위하면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모두 본성에 따라 행동하고 재능에 맞는 일을 하면 천리 자체의 모습이 바로 무위라는 뜻입니다. 성지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노자는 지혜를 끊고 지식을 버리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달랐습니다. 지혜와 지식인 성지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성지를 배우는 인위적 흉내냄을 반대한 것입니다. 흉내내기를 단절하고 본성에 맡겨 시대와 더불어 변화해 간다면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성지가 성지인 것은 천기가 스스로 그러한 것이기에 그의 용장봉자는 지극히 수수하다. 그러나 그것을 배우는 자는 겨우 그 자취야 겉껍데기만 배울 뿐인데 겉껍데기는 참되지 않으며 또 이미 지나간 자취는 현재에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성지를 배우는 것을 반대했다. 소유라고 함은 스스로 그럴 뿐 억지로 도모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행위가 각각의 본성에 맞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합당한 일에 부합할 경우 그들의 성공의 의미는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자기 스스로의 성취를 이해한다면 부러움의 번뇌를 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본성이 바로 그것의 지당함이다. 만약 자기의 지당함을 벗어나 따로 부러움을 지니면 반드시 번뇌가 생겨 슬픔이 있게 된다. 인간의 고통은 대체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번뇌의 출발점인 부러움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재물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물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계와 인간계의 사물들은 만 가지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를 이해하면 우열을 비교하는 관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비는 편견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시비는 없는 것이니 모든 것은 서로에게 도우며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세월도 잊고 명분도 잊은 채 무궁의 경지에 소유하며 그 안에 깃드는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재물을 깨달아 소유에 이르는 경지에 이른 사람을 지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인은 무대 지인에서 나온 말로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인은 사물과 더불어 항상 변화와 합일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천지와 일체가 되고 변화에 합일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남북조 시대의 노자와 장자가 어떻게 현학으로 체계화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근문경학과 고문경학을 거쳐 도가의 이론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이후 중국 철학에서 유가와 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